전 세계에서 요지부동의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그야말로 상징이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붉은 캔 하나면 통했죠. 음료 시장의 제왕이라는 수식어는 과장이 아니었고 어느 브랜드도 그 자리를 위협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음료가 조용히 진열대를 잠식해갔고 세계적인 셀럽들의 손에도 수많은 SNS 피드에도 그 익숙하지 않은 캔 하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음료는 전 세계 17억 개가 넘게 팔리며 코카콜라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합니다. 탄산 시장의 지형도가 뒤집힌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음료의 정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소비 트렌드 자체를 바꿔버린 상상력의 결과물이 바로 한국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국의 시장 분석가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식음료 시장 전문 분석가 마이클입니다. 어릴 적부터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건 미국 그 자체였거든요. 빨간 캔과 하얀 로고는 우리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로콜라가 코카콜라를 이겼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냥 마케팅 기사 하나 보고 흥분한 사람의 허풍쯤으로 여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세계 어디를 가도 코카콜라는 있었어요. 마트든 거리의 자판기든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대부분 코카콜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죠. 코카콜라의 존재는 곧 미국의 힘이자 문화였으니까요. 그런 제게 펩시가 한국에서 코카콜라를 이겼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펩시는 늘 코카콜라의 그림자였고 늘 두 번째였거든요. 그러니 한국에서 펩시가 1위를 했다는 건 내겐 마치 상상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제품이 코카콜라 제로를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 처음엔 설마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석기관에 정식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자료가 요청되었고, 우리는 한국 시장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펩시 제로 라임은 그냥 잘 팔리는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현상이었고, 트렌드의 아이콘이었으며, 심지어 어떤 세대에게는 자존심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하자. 회사에 출장 요청을 넣고 그 다음 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평생 두 번째로 가는 아시아 국가, 그리고 솔직히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여행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자동 판매기에서부터 펩시 제로 라임이 보이더군요. 이게 그 문제의 제품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저는 짐도 풀지 않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 시내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도대체 뭘까?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한국은 상상보다 훨씬 빠르고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그야말로 움직이는 시장이었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서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가게는 아예 코카콜라 제로는 구석에 밀려 있었고 중앙에는 펩시 제로 라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펩시 제로 라임을 집어들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전직 마케터로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제품의 흥망성쇠를 봐온 제 눈으로도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마트 한 곳에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펩시 제로 라임 잘 나가나요? 점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제일 잘 팔려요. 코카콜라보다 더 찾는 분도 많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지 마케팅 전문가들과 미팅을 잡기 시작했고, 펩시 제로 라임의 마케팅 전략, 개발 배경,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자료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제품을 직접 사 마시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의 시대 변화구나. 한국의 펩시 제로 라임은 그저 탄산에 라임향을 넣은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메시지였고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던지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브랜드 이름만 보고 선택하지 않아. 우리는 더 맛있는 걸, 더 공정한 가격을, 더 세련된 가치를 원해. 그리고 펩시는 그 요구를 정확히 이해했죠. 강한 라임향, 깔끔한 끝맛, 기존 제로 음료에서 느낄 수 없던 상쾌함. 코카콜라 제로는 그 고전적인 매력을 고수했지만 그게 바로 문제였던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코카콜라는 여전히 코카콜라였던 겁니다. 하지만 펩시는 새로웠고 감각적이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시작된 혁신이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한국에서 개발된 게 맞나? 그리고 곧 확신할 수 있었어요. 펩시 제로 라임은 단순히 한국에서 판매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한국에서 개발된 제품이었어요. 펩시는 한국의 롯데칠성 음료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 이 제로 라임이라는 맛은 바로 이 한국 파트너가 직접 만든 제품이었더라고요. 심지어 미국 본사도 처음엔 이 제품에 회의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콜라에 라임이라니 그게 잘 팔리겠어? 하지만 한국 팀은 밀어붙였어요. 그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 트렌드, 감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결과는 출시 1년 만에 한국 제로 콜라 시장 점유율 50% 돌파. 기존 코카콜라 제로가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재편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본사도 결국 손들었고 이후 이 제품은 전 세계로 역수출되기 시작했죠. 유럽, 미국, 아시아. 지금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이 만든 펩시 제로 라임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문득 어릴 적 마시던 펩시를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난 펩시 팬이 아니었어요. 펩시는 언제나 2등이었습니다. 코카콜라를 따라가기 급급한 브랜드. 맛도 어중간했고 광고도 이상하게 촌스러웠고 뭔가 정체성 없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펩시 제로 라임은 완전히 달랐어요. 가볍고 상쾌한 첫 맛. 진한 라임 향이 인공 감미료 맛을 눌러줘서 제로 특유의 싸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 넘김이 부드럽고 깔끔했죠. 제로인데 왜 이렇게 달지?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맛이 아니라 펩시라는 브랜드의 재탄생 같았어요. 한 편의점 매니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요즘 젊은 손님들 그냥 광고 보고 제품 안 사요. SNS 후기, 맛 후기 직접 찾아보고 고르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처음 먹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어요. 맛있다고. 그래서 더 찾게 되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만든 인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소비자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죠. 그 순간 코카콜라가 한국 시장에서 놓쳐버린 게 뭔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콜라는 너무 오래 1등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코카콜라가 가격을 2배 이상 올리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미국, 유럽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가격이 확 뛰었죠. 그때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호갱이야?
한국 소비자는 봉이냐? 이럴 거면 펩시 마시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단순히 불만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나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펩시 제로 라임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동했어요. 펩시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비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우린 더 이상 당하지 않아. 우린 선택할 수 있어. 나는 그걸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비자를 충성도 높은 고객이라는 착각 속에 가뒀는지, 얼마나 쉽게 안주하고 있었는지 그 현실을 한국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펩시는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가격은 그대로. 맛은 완전히 새로움. 브랜드 이미지는 더 트렌디하게. 심지어 펩시는 그냥 콜라가 아니라 힙한 감성 젊은 세대의 트렌드처럼 포지셔닝 되기 시작했어요. 인플루언서 협업, SNS 챌린지, 그리고 광고조차 스타일리시하게 바뀌었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의 성공이 아니에요. 브랜드 리뉴얼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 모델은 지금 한국을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유럽 시장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펩시 제로 라임 판매량이 20에서 30대 중심으로 급상승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뉴욕, LA, 시카고에서도 젊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선호한다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놀랍게도 몇몇 슈퍼마켓에서는 펩시 제로 라임이 코카콜라 제로보다 더 빨리 팔려나가고 있대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날 나는 뉴욕 본사의 회의실에서 팀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피곤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가 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팀원은 고개를 들었고 어떤 이는 메모하던 펜을 멈췄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패배는 단순한 점유율이 아닙니다. 그건 시대의 감각을 읽지 못한 결과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안에는 이상할 만큼의 감정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어서 펩시 제로 라임의 개발 배경, 한국 시장 반응, 글로벌 파급력에 대해 설명했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엔 단 하나의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회의가 끝난 뒤 한 동료가 내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당신 목소리. 오늘은 좀 달랐어.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나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거든.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뭐가? 한국을 무시했던 거. 그 나라가 트렌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곤. 난 상상도 못했어.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했죠. 미국이 기준이고 나머지 국가는 그 기준을 따라오는 존재라고. 패션도 음악도 기술도. 미국이 트렌드를 만들고 세계가 그것을 소비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펩시 제로 라임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제품 하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감각의 문제였고 눈높이의 차이였고 무엇보다도 소비자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빠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죠. 그리고 더 이상 브랜드의 이름에 휘둘리지 않아요. 더 나은 품질, 더 좋은 가격, 더 신선한 감각이 있다면 주저없이 갈아타는 문화. 그건 미국과 너무 달랐어요. 우린 여전히 익숙한 걸 고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더 낫다는 이유 하나면 소비자는 당장 행동에 나서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봤던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펩시 제로 라임을 들고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코크는 요즘 안 먹어. 이게 진짜야. 나는 그 짧은 문장에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그건 유행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하나의 선택이 세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음료 하나도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표현이고 소속감이고 개성이었어요. 펩시 제로 라임은 그 감각을 정확히 잡았죠. 그들은 음료를 맛으로만 팔지 않았습니다. 트렌드로 팔았고, 감성으로 팔았고, 자기 정체성으로 파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 근처 마트에 들러봤어요. 미국에서도 펩시 제로 라임이 입고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한 켠에 작게 진열된 그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서 카트에 담는데 문득 울컥했어요. 이건 그냥 콜라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물건이었죠. 미국에서 살아오며 나는 늘 우리 것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트렌드를 만드는 기준이 된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 우리가 배워야 할 감각. 그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며칠 후 나는 미국 본사 분석팀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펩시 지로 라임 US 마컷 리스판스. 프릴리머네리 데이터 클릭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살짝 일어났어요. 뉴욕,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미국 주요 대도시 20에서 30대 소비자군 사이에서 펩시 제로 라임의 재구매율이 58%를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동살롱은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